오늘 연력학 문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매칭을 한번 보고 이제 오늘이 연력학 문제 이제 기본형에서 중간형 뭐 이제 좀 더 용출도 잠깐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해가지고 요 정도 문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고난도 문제 위주로 할 거고 상대성도 마찬가지야. 오늘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을 하여튼 최대한 하고 뭐 이제 내일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 알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내일 그 9시에 한 타임, 12시에 한 타임에서 둘 중에 편한 시간으로 나오면 되는데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복귀 바로 그 주에 안 했잖아. 그거 수업에 대한 회차. 그래서 내일 9시나 12시 자기 편한 거 3시간짜리야. 똑같이 나와서 한 번 듣고 가면 되는데 내일 상대성 이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나와줘야겠죠. 내일 상대성은 문제풀이 할 거고 상대성은 마찬가지야. 오늘은 연력학 위주, 근데 내일은 상대성 이론 위주 해서 문제풀이 두 개를 좀 해놓으면 이제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은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고난도 문제만 할 거야. 아무튼 이제 요렇게 요 정도 문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고 내일 나올 때도 이 자료, 이 강의로 나오면 돼. 409 이쪽 나오면 되고 오전에 9시에 나올 것 같은 사람 편 한번 들어볼래? 이게 강의실 숫자가 12시에 나올 것 같다. 예상 12시에 나올 것 같다. 국어가 9시부터 1시 반이어가지고. 김태훈 아니야? 네. 아이씨. 생명 특강? 10시에서 1시지. 그 학원이 한 분이 아니라서 11시부터 1시부터 2시까지 아. 뭐 하여튼 정 안 되면 영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문제 풀이니까 중요한 거잖아. 상대성에는 너희들 많이 헷갈려 하잖아. 그래서 거기는 꼭 좀 봐야 되거든. 어쨌든 간에 뭐 잠깐 늦게라도 오든가 그죠? 왔다가 가든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좀 현장 강의 위주로 가주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영상을 올려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간에 보긴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이 두 파트는 이제는 고난도 문제만 모아서 다시 한번 한 10년치 정도 모아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좀 봐주면 실수만 안 하면 저쪽 파트에서 틀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특히 상대성으로는 워낙에 오류도 많고 학교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채점 매년 시험 볼 때마다 거기는 항상 정답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해설지를 봐도 막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막 아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되게 많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봐야 그게 확 이렇게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뉴턴 법칙이랑 약간 달라요. 뉴턴 법칙이나 이제 역학 파트에서는 내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여러 문제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이거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알게 되면 다 세울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원리를 빠삭히 안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계속. 그래서 이제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상대성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사실 이제 물리를 그렇게 접근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지만 어쨌든 점수는 잘 받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야. 근데 연력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만 알면 좀 풀리는 파트지만 상대성 이론은 경험을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 풀이는 최대한 많이 봐주시고 일단 오늘은 연력학 좀 기본적인 거부터 출발해서 쭉쭉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무튼간 뭐 1, 2, 3, 4번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자잘한 것들은 좀 넘기고요. 넘겨서 뭐 10번 같은 가볍게 체크만 할 건 체크만 합시다. 10번 같은 문제도 압력밥솥 나와 있고 그죠? 자전거에 바람 넣는 거. 요즘에 자전거 이렇게 바람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기계로 넣지 않나? 근데 이 압력밥솥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이 친구네 드시는 거야? 뚜껑을 팍 닫아놓고 그죠? 이제 뭐 기름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압력밥솥 그죠? 속에 이제 기체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가열하는 거. 그러니까 가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은 공급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아닌 거야. 단열 과정은 아닌 거고 열은 공급되고 있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지? 오케이, 이제 이건 등적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인데 열을 공급했으니까 아마도 그래프, PV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말해도 PV 그래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린더가 여기 속에 있습니다. 뭐 얘들 이 문제도 가끔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고 이게 가끔 이게 원래 문제가 뭐냐면 이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고 이걸 쿡 누르면 되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슬슬 누르지 않잖아. 이렇게 쿡 누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압축시키는 거거든. 이 속에 있는 공기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공기들과 혹은 뭐 이 철제
이 재질이랑 열 출입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컨셉이야. 그래서 이제 단열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 되면서 단열 압축이 뭔지 알죠? 그래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단열 압축이 되면서 이 속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진다. 요게 지금 컨셉이라고. 근데 원래 컨셉이 이거야. 이 속에 있는 실린더. 근데 문제에서 가끔 이 타이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타이어. 그러니까 얘를 꾹 눌렀으니까 이 속에 타이어에 있는 공기도 압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로 타이어에 있는 속에 있는 공기도 내가 꾹 누르는 그 순간 역시 열 교환할 시간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어를 물어보든 이 펌프의 실린더를 물어보든 간에 둘 다 단열 압축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번 펌프질을 한 다음에 실린더를 만져봤더니 실린더가 뜨거워져 있다. 단열 압축돼 있다. 이거고. 타이어를 만져봤는데 타이어가 뜨뜻해져 있다.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그냥 둘 다 마찬가지 얘기다. 이렇게 넘겨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근데 저런 것들이 있잖아.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괜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든요. 저런 것도 처리 잘 해주시면 되고. 그 12번은 해결됐니? 뭐야? 자유팽창? 네, 알고 돼요. 그 쌤 성함이 누구시죠? 조재남. 어? 뭐지? 어제 내가 혹시 몰라서 다른 애한테 자유팽창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압축 다 압력 안 변한다고 설명하신 적 있나? 그냥 네 얘기 안 하고 어떤 애가 아니요 압력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아유? 그건 누구신지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똑같은 분이던데 모르겠어. 그분이 너랑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만 가서는 이제 제대로 하셨나 보네. 쌤이 한번 쭉 푸시고 답이 틀려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대충 고치고 넘어져. 이제 생각을 한번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맞죠? 자유팽 지난번에 한 문제는 안 푸는데 혹시나 몰라도 자유팽창 하는 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누구야? 하여튼 자유팽창 하는 거 뭐 뒤에서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어디 갔어? 하여튼 뭐 얘기했으니까 지난번에 15번 같은 문제는 이제 아주 기본형 문제죠. 기본형 문제인데 이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실은 뭐 이 정도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잖아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피스톤이 이렇게 멈춰있다는 것 자체 피스톤이 멈춰있다는 건 이제 압력이 같다 압력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스톤이 밀려가지고 다시 피스톤이 멈췄다는 것 자체가 또 압력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압력을 P라고 하면 나중은 압력 P' 이런 식으로 압력이 똑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뭐가? 피스톤이 멈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단열된 얘는 단열 압축이고 얘는 단열 팽창일까 했는데 Q가 공급된 걸로 봐서 단열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단열 압축이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그래프 뭐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열이 공급되면서 부피도 커지고 온도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지금 A가 되겠지. 포인트는 뭐가 돼? A와 B의 나중 압력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 압력이 같아지니까 멈췄다. 요 개념만 잘 챙겨주면 되겠지. 그래서 압력은 똑같은 상황인데 단열 과정인 거랑 그다음에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야. 그죠? 압력이 똑같으면서 부피가 커지려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른 반비례 그래프를 스치고 지나갈 거니까 당연히 이 온도와 이 온도는 다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A의 나중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뭐 A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입니다만 한 번만 써보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Q를 공급 받아가지고 델타 U A 한 다음에 W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봤죠?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B는 단열 과정이니까 Q 자리에 0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써주시고 받은 일이 있을 텐데 받은 일이니까 마이너스 W라고 쓸 거야.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W가 마이너스 델타 UB니까 그죠? 근데 A가 한 일이 곧 B가 받은 일이지. 그래서 항상 이 패턴 둘이 같다고 놓아지면서 델타 UB가 어디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패턴. 그래서 맨날 이 패턴 맨날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Q는 델타 UA하고 델타 UB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Q 공급된 열은 A와 B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썼다 이렇게 하면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보다시피 그죠? A하고 B의 온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A의 온도가 더 크니까 이 둘 중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더 크지 않냐. 따라서 무슨 말이래? 한 번 더 결론을 내면 Q를 2분의 1로 나눈 값은 델타 UA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뭐다?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되겠죠? 이걸 B로 바꾸면 반대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그냥 아예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하나 전형적인 패턴을 알아두면 이제 기체 실린더를 3개를 갖다 놓고 물어봐도 사실 같은 패턴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지. 요거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19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런 얘기죠. 19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여서 뭐 똑같은 문제네.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19번의 디귿 같은 거 보면 뭐 Q는 A에 들어있는 기체의 내부의 증가량과 B에 들어있는 기체의 내부의 증가량을 더하는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부위가 되지.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풀 것도 없이 그냥 틀렸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려면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아 맞다. 뭐진 시험 보면 어디까지? 상대성까지라고 느끼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희한하네. 이쯤 되면 쟤는 선덕이잖아. 쟤도 선덕이잖아. 용화 어디까지일까? 왜 이거 야 올해 기조가 왜 원래 옛날에는 다 전기를 좀 먹었거든 이렇게 전기까지. 근데 올해 상대성까지 끝날 학교가 되게 많아졌네. 서랍을 니네만 그럼 아니 상대성이랑까지만 나간 애들이 범위가 좀 적어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수업할 때 얘네들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반대로 전기를 들어가는 애들을 추가 수업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뭐 6월달에 이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 죽어라 연습하면 되는데 연력학이랑 상대성만 하면 역학적에 들어가는 애들 또 따로 해야 돼. 야 이거 반대네. 수요조사를 반대로 해야겠다. 전기가 들어가는 학교가 지금 서랍을밖에 없네 그럼? 아니 물론 재현은 말을 할 것도 없지. 저 친구들은 뭐 좀 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니네 2학기 때 시험 범위 장난 아닐 텐데 전기 파트 전체랑 파동 전체 한 번씩 하려면 어우 감당이 되나? 20번 이거 자유 팽창이었지? 그래서 기체가 팽창은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기체가 팽창은 하는데 밀어낼 공기가 없어서 밀어낼 기체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돼버리고 기억나죠? 그래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밀어낼 공기가 없으니까 한 일은 0이 된다 그지? 이건 0이 되고 한 일이 없다 대신 또 단열된 막이고 단열된 상자니까 공급받은 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연력학 1법칙에서 이거 두 개가 0이면 델타 U 너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론 이렇게 되면 델타 U가 0이라는 게 무슨 말?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 이 얘기니까 누구야? 개불확지. 아무래도 변화도 없다는 얘기잖아. 대신 부피가 두 배가 된 거지. 부피가 두 배가 되면 보일샤르 법칙에서 T분의 P분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거가 두 배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압력은 2분의 1배가 돼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유팽창은 항상 이 패턴으로 나오니까 살펴봐 주시고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는데 아마 집에서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21번 그냥 같이 볼까? 같은 종류의 이상기체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B의 기체 분자수가 2배 그러니까 몰수가 2대 1이라는 얘기야. A가 2배 그렇구나. 뭐 저게 달라졌구나. 뭐 단열된 피스톤인데 핀 제거했더니 이렇게 팽창했다. 그 이제 열을 공급하거나 뭐 열이 방출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단열 팽창, B는 단열 압축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PV 그래프장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V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는 게 사실 여기 제일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B의 처음에 분자수는 2대 1이고 온도는 같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같은 부피고. 그러면 이제 PV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가지고 같은 부피에다가 A, B를 그려야 되는데 같은 온도에다 그려야 되니까 A, B가 이렇게 한 점으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문제가 여기 몰수가 2대 1이야. 그럼 압력이 같을 수가 없어. 그죠? 압력이 다르니까 사실 핀을 제거하니까 밀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압력은 다르면서 부피는 같고 온도가 같다는 방법이 사실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PV 그래프상에 표시가 안 된다고. 다만 뭐 그릴 필요가 없죠. 억지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 삼아 우리가 혹시 학교 쌤이 변형 문제를 내서 읽고 등등 하니까 이제 PT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대략적인 모양만 찾으면 된다 이거야. PT 그래프로 그리면 둘의 온도는 똑같아야 되고, 그죠? 온도는 똑같아야 되고 A는
B보다 압력은 좀 높아야 되는 것 같고 B는 A보다 압력은 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온도 똑같죠. 부피는 압력은 서로 다르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부피가 커지고 B는 부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B는 단열 압축되면서 어떻게 돼? 압력 올라가고 온도 증가되니까 대충 이런 식이 A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시험 문제를 봤는데 PT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사실 이 실린더의 변화를 그래프화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막상 이제 들이닥치면 쉽지 않다는 거지. 이걸 보고 저걸 떠올린다는 게. 한번 슬쩍 체크를 해두는 게 여러 가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24번에 수업 시간 했죠? 24번. 내가 이거 교실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와, 진짜 비가 하루에 내리는 거구나. (24번은) 뭐 문제가 좀 길긴 한데, 그죠? 집에서 풀어봤나? 내가 수업 시간에 했나? 한번 읽어볼래? 중간중간에 이제 포인트가 있지? 자네는 연락을 다 풀었나? 50번 거의 다 맞았나? 오, 거의 다 맞았네. 와, 비가 이렇게 이쁘게 오냐.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림 나는 가에서 B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요 표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딱히 뭐 무슨 그림상의 표현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얘를 지금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B는 등온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겠지. 근데 A는 이제 열을 공급받았고 처음에 지금 온도가 이거 T1, 이거 T2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온도가 서로 달랐다는 건 알 수 있겠지. T2도 높대요. 열을 공급해서 저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만 잠깐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PV 그래프 잠깐 봤을 때 A와 B의 상태 변화만 알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처음에 부피가 누가 더 큰가? B가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A 여기 있고 B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겠지. 내가 왜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나머지 보기는 쉽게 처리가 될 거다. 그게 안 되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커져야 되는 거죠. 부피가 커져야 되는 거고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B는 단열 압축되는 건 단열인가? 라고 하는데 아니죠. 온도가 일정하게. 그래서 B는 단열 아니라 등온이다. 반비례표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될 거면서 서로의 A보다 B가 부피가 컸었다가 그 다음에 A가 B보다 부피가 커지는 상황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나중에 또 이 피스톤은 멈추는 거니까 얘네들의 나중 압력은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물론 처음도 압력은 같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만 분석해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디귿 같은 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맞는 얘기고요. 지금 니은 같은 경우도 뭐 나에서 Q의 내분해지 증가량과 B가 방출한 연량의 합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같은 패턴이죠. 그대로 연력학 1법씩 써주면 뭐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또 뭐 쓸 것도 없습니다. A는 Q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델타 U, A 해 이렇게 써주면 되죠. W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저건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이 A가 받은 열 Q를 A만 먹죠. 이게 만약에 단열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열이 흘러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A에다만 써주면 되는 것이고 B는 단열된 과정이죠. 아까 했던 패턴이죠. 아까 했던 패턴 이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W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델타 UB 마이너스 W 이 중에서 뭐? 저 친구는 뭡니까? B는 등온이라고 했죠? 등온. 그럼 뭐야?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 W가 뭐지? 이 W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B는 식이 하나도 없네? W가 0이라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뭐가 문제죠? 뭐를 0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등온이라는 써 그죠? 등호니까 네 번의 변화가 0이지. 이거 단열인 줄 단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지? 단열로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뭔가 Q가 있겠죠. 이 Q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방출된 Q일 거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Q, 마이너스 W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 결국 여기 마이너스 Q가 또 여기로 그냥 Q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결국 벡터는 Q, B가 벡터는 Q, 흡수한 Q가 아니고 B가 벡터는 Q랑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Q다. 이렇게 해서 뭐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26번은 올해 수능 문제에서 내가 그때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27번도 잠깐 볼까요? 27번도 근데 뭐 집에서 풀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문제가 없지. 혹은 뭐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까? 이거 나한테 상품 모르겠네. 저거 해놨네. 27번 잘 안되는 친구들만 보세요. 잘 안되는 친구들. 뭐 마찬가지로 어떤 쪽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보면 일단 뭐 A, B, C 보면은 A는 이제 등적 과정, 고정된 등적 과정이니까 열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열 과정이 아니다 A는. 그다음에 이제 B는 단열됐지만 여기가 고정되기만 했고 단열이 안 됐으니까 B도 열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건 이제 Q, B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잡으면 놓치기 쉬워가지고. C는 그냥 단열된 상태 속에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써보면 또 역시 이제 형식적으로 연력학 1법칙을 써보면 A는 Q만큼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Q 중에서 이제 QB 내가 잡은 저 기호만큼은 B한테 잃어버렸지. 그래서 B한테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델타 U A 플러스 W인데 W를 쓸 게 없어. 그죠? 고정된 금속판이 있으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끝이다. A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QB만큼을 받았죠. A로부터. 그래서 G 내부 에너지 증가도 쓰고 C한테 1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 C는 뭐 단열 과정이니까 0이죠. 0이 되고 델타 UC 마이너스 W 왜? B로부터 2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거지. 또 똑같은 패턴이 보이죠. 여기서 W하고 델타 UC가 똑같구나. 그래서 여기 속에 쏙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그 큐비를 또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오겠어? 당연히 그럼 뭐 Q라고 하는 건 결국 넣고 해보면 델타 U A 플러스 델타 U B 플러스 델타 U C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결국에 Q라는 열 에너지로 세 기체의 외부 에너지의 증가의 총합이 Q다. 이렇게 뭐 그럼 맞다고 해주면 되겠지. 다만 아까 내가 잠깐 보여줬지만 얘랑 같은 비율로 올라갔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건 뭐가? 그래프가 좀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네, A, B, C가 처음에 같은 상태에 있었다가 C 같은 경우에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니까 C는 그냥 뭐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죠. 그죠?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이제 A랑 B가 문제인데 B랑 C는 어때요? B랑 C는 결국 이게 움직이는 피스톤에 의해서 있다가 이게 결국에 멈춘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압력이 똑같다. 근데 B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똑같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면 되겠지. 그래서 C하고 B가 같은 압력 상황이 되게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A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지는 않아. 등적 과정이지. 부피가 안 변하는데 다만 고정만 돼 있지 열은 전달이 되는 거니까 A와 B의 나중 온도는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B를 지나는 어떤 온도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저 같은 온도 그래프까지 얘는 등적 과정으로 올라가줘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딱 보니까 A와 B의 온도는 높은 온도로서 같고 그죠? C라는 친구 너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C라는 그래프 너는 좀 낮은 어떤 온도 너만 좀 온도가 낮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 델타 U A와 델타 U B는 같은 크기일 것이고 너는 조금 온도가 낮으니까 넌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크다 이건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된다. 그죠? 요 문제는 잘 좀 기억하세요. 이 패턴으로 문제 나왔을 때는 다 저런 식으로 푸는 거니까 꼭 저렇게 그냥 그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28번도 아주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주 거의 뭐 그냥 판박이에요. 그래서 28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집에 와서 꼭 다시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잘 풀리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29번은 뭐 되게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보기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뭐 당연히 압력이 똑같고 뭐 그렇겠지. 근데
이제 29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저 실린더의 사이즈가 다른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나중에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때 같이 좀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막상 풀어보시면 뭐 생긴 거보다 문제가 너무 싱겁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선생님, 저기 27번에 기계선 어떻게 해요? 27번에 방금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온도가 높은 상태로 갔고, 그죠? 얘는 이제 온도가 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이 Q를 3분의 1로 쪼갰을 때 얘는 3분의 1이 안 되고 A랑 B는 각각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크겠지.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 거야. 3분의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작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32번 한번 진지하게 같이 해볼까요? 32번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2번 이렇게 용수철 나오는 문제는 항상 개념을 잘 잡고 풀어야 되죠. 32번 처음에 용수철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변형돼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올라왔습니다. 정말. 용수철 문제 나왔을 때 얘들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잡아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기체가 있고 여기 진공이니까 용수철만 없으면 이 기체들은 이렇게 팽창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제 용수철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어느 정도는 압축이 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X제로로 잡고 거기서 열을 공급했더니 이제 조금 더 갔다. 조금 더 간 그 길이가 이제 또 추가된 길이가 X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지금 처음에 이 상태에서 왜 피스톤이 멈춰 있는가?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압력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 힘의 평형이라고 그랬죠? 피스톤이 멈춰 있다는 건 압력 똑같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피스톤의 넓이가 똑같아서 그런 건데 아무튼간 힘의 평형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뭐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힘의 평형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저 지금 기체가 A라는 기체가 면적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 피스톤의 넓이, 이 면적을 S라고 좀 잠깐 잡으면 결론적으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결국에 기체가 가하고 있는 힘 F는 저 기체의 압력 2배라고 했죠? 이걸 P, 이걸 EP 이렇게 잡아주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그죠? 기체가 가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써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그죠? 힘의 평형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뭐 K가 됐건 뭐가 됐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친구 X만큼 추가로 변형됐을 때는 압력이 2P 그리고 면적 S 이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힘이겠죠? 그것이 뭐가 된다? 용수철의 탄성력 KX인데 KX 제곱 아니야? 이건 힘이니까 그냥 KX야. 그런데 거기가 X0 플러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만 써놓고 딱 봐도 아 왼쪽이 오른쪽 1대2 그죠? 근데 나와 있는데 이것도 1대2가 나오려면 무슨 결론이 나와? 아 X0랑 X는 같은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 뭘 가진다고? 아 힘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지. 용수철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반드시 이 힘에 대한 얘기가 분명 들어가게 되어 있어. 왜냐면 그 힘이 결국 압력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열량 Q를 공급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X만큼 어쩌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Q는 공급받았으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기체가 하는 이렇게 할 텐데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내부 에너지 증가 이게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보기를 한번 슬쩍 컨닝을 해봤더니 보기에 Q들이 잔뜩 들어있거든. 무슨 뜻이 돼? 아, 이 Q라고 하는 값은 내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면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뭐만 너는 이것만 구해마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결국에 이제 기체가 한 일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 얘기인데 그럼 기체가 한 일을 구하고 싶어. 자 우리 예전부터 많이 했어 이거? 한 일을 구한다는 건 얘는 누구랑 짝꿍이 된다고 해서 항상 일과 누구? 에너지죠. 그죠?
일은 항상 에너지랑 짝꿍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슨 에너지일까? 당연히 탄성 포텐셜 에너지겠죠. 왜냐면 저기 진공이니까 기체를 밀어낸 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요 흐름 에너지와 짝꿍이 돼야 된다. 결국에 이 말은 기체가 일을 한 만큼 용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k에다가 x의 제곱을 하려 했는데 그 변형된 길이가 x0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나중 포텐셜. 그다음에 처음에 열을 공급하기 전에는 2분의 1 k의 x0 요것밖에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구해놨더라? 이 둘이 이렇게 같다는 걸 구해버렸거든. 그래서 너는 그냥 2x라고 할게. 넌 그냥 x라고 할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제곱하니까 4대 1이니까 3 남으면서 3번이 바로 튀어나온다. 뭔 말이 될까?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죠? 요 개념 하나 이렇게 찾아주시고, 요 개념을 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개념, 힘과 에너지 개념, 이 두 가지 개념 반드시 용수철 문제 풀 때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용수철이 아무리 복잡하게 연결돼도 요 개념이 베이스야. 요 베이스로 가면 된다. 잠깐 끊고 갈까요? 시간이 조금